어머니, 상가 몇 억 정도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자꾸 물어봐서요. 기수야, 그런 걸 왜 친정에 얘기해?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 알아둬야 된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며칠 후 영자 씨한테서 충격적인 전화가 왔어요. 오키야, 너희 며느리가 어제 나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 너희 집 상가가 몇 평이냐고,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냐고. 머리가 띵했어요. 기수가 정세 몰래 제 지인에게까지 우리 재산에 대해 물어보고 다닌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너무 꼬치꼬치 캐묻더라고.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기수의 질문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과연 이 가족에게 상가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옥희라고 합니다. 올해 63세이고요. 남편과 함께 서울 강서구에서 작은 상가 건물을 운영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네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성격이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죠. 그래도 가정을 책임지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확실했어요. 우리 부부가 힘들게 모은 돈으로 지금 이 상가 건물을 샀을 때가 벌써 15년 전이네요. 1층은 편의점이고 2층은 미용실이에요. 매달 나오는 월세로 그럭저럭 생활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정세는 대학 졸업하고 회사 다니다가 3년 전에 희수라는 좋은 여자와 결혼했죠. 희수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참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목소리도 작고 차분했고요. 인사도 깍듯하게 잘했어요. 무엇보다 욕심이 없어 보였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타입이었죠. 결혼 후에도 희수는 시댁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명절이나 집안일이 있을 때도 앞장서서 도와주었고요. 시어머니인 제게도 항상 공손했어요. 가끔 용돈도 드리고 생신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었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뭔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한 달 전쯤이었을까요? 희수가 남편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희수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여기 상가는 시세가 얼마쯤 해요? 순간 멈칫했어요. 그런데 희수의 표정은 평상시와 다름없이 밝았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했어요. 글쎄다,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하던데. 정확히는 모르겠네. 그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거든요. 젊은 부부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희수의 질문이 계속되었어요. 2주 후에 또 왔을 때는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 요즘 상가 수익률이 어떤가요? 월세 받으시는 거 괜찮으세요? 이번에도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그냥 안부차 묻는 말 같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개운치 않은 느낌이 스쳤어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아예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 근처에 매물로 나온 상가 있나요? 아는 분이 상가 투자를 생각한다고 해서요. 이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는 분이 투자를 생각한다고. 그게 진짜일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희수는 평소에 친구들과의 교제도 많지 않은 편이었거든요. 게다가 상가 투자 같은 이야기를 할 만한 지인이 있다는 게 좀 의외였어요. 그날 밤 남편과 잠자리에 누워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희수가 요즘 우리 상가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는 것 같지 않아. 남편은 여전히 둔감했어요.
그냥 관심 있어서 묻는 거 아닐까?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관심 갖는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며느리와 잘 지내온 지 3년이에요. 그동안 한 번도 의심스러운 구석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순수하고 욕심 없는 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어쩌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최근 들어 희수의 질문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냥 시세가 얼마예요? 정도였는데 이제는 수익률이 어때요? 매물이 있나요? 같은 말까지 하고 있어요. 오늘도 희수가 전화했어요. 내일 정세랑 같이 저녁 먹으러 오겠다고요. 반가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무슨 질문을 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창밖을 보니 벌써 해가 넘어가고 있네요. 1층 편의점에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저녁 근무를 시작했고요. 2층 미용실도 마지막 손님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 이어지면 좋겠는데 왜인지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혹시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변화의 조짐이 시작된 걸까요? 희수가 정말로 이상해지기 시작한 건 그 다음 주부터였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희수와 정세가 함께 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희수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혹시 이 상가가 몇 평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이번엔 아예 직접적이었어요. 돌려서 묻지도 않고 바로 물어보는 거죠. 정세도 놀란 표정으로 희수를 쳐다보았어요. 희수야,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봐? 그러자 희수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요즘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좋은 자산을 갖고 계신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그때는 그럴듯하게 들렸어요. 며느리가 시부모의 자산을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니까 기분도 좋았고요. 그래서 별 생각 없이 대답해 줬어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70평 정도 되는 것 같네. 그러자 희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치 중요한 정보를 얻은 것처럼요. 와, 70평이나 되는군요. 그럼 월세는 어느 정도 받으세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이었어요. 정세가 당황한 기색으로 희수의 팔을 툭 건드렸지만 희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희수가 그런 건 왜 물어봐? 좀 예의가 아니지 않나? 아니에요, 오빠. 어머니께서 워낙 성공적으로 자산 관리를 하고 계셔서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남편이 으쓱해하며 끼어들었어요. 뭘 성공적이라고 그러나. 그냥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그날 밤 희수는 계속해서 상가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어요. 대출은 얼마나 남았는지, 관리비는 얼마나 나오는지, 공실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는지까지요. 마치 면접을 보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며느리가 진짜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일은 일주일 후에 일어났어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영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자 씨는 제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같이 시장도 보고 가끔 차도 마시는 사이죠. 오키야, 너희 며느리가 어제 나한테 이상한 걸 물어보더라.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뭘 물어봤는데? 너희 집 상가가 몇 평이냐고,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냐고. 처음에는 그냥 대화차 묻는 줄 알았는데 너무 구체적으로 캐묻더라고. 머리가 띵했어요. 희수가 정세 몰래 제 지인에게까지 우리 재산에 대해 물어본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 나도 정확히는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너한테 미리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전화했어.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는 확실했어요. 희수의 질문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 영자 씨한테 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이번에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영자한테까지 물어봤다고? 응. 이제 좀 이상하지 않아. 며느리가 왜 우리 몰래 남한테까지 우리 재산에 대해 물어보겠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았어요. 글쎄다. 혹시 정말로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건 아닐까? 부동산 공부를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게다가 정세한테도 말 안 하고. 그 이후로 며칠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희수의 진짜 의도가 뭘까요? 왜 갑자기 우리 상가에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주였어요. 정세가 혼자 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희수가 요즘 부동산 관련 책을 많이 보던데 혹시 우리 상가에 대해서 뭘 물어본 적 있어? 정세도 뭔가 눈치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어요. 괜히 부부 사이를 안 좋게 만들 수도 있잖아요. 글쎄, 그냥 가끔 관심 있어 하는 것 같던데. 그래, 희수가 평소에는 그런 거에 별로 관심 없었는데 말이야. 정세의 표정에도 약간의 의구심이 서려 있었어요. 아마 집에서 희수가 우리 상가 이야기를 자주 꺼내는 모양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희수를 정말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해왔는데 혹시 제가 착각한 건 아닐까요? 결혼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니까 희수가 항상 시댁 재산에 은근히 관심을 보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밖으로 우리 상가 건물이 보였어요. 밤에도 1층 편의점 간판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이 건물이 우리 노후의 전부인데 혹시 희수가 이것에 무슨 속셈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단순한 호기심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댁 재산에 대해 이렇게 꼼꼼하게 조사하는 게 정상적인 일일까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희수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난 건 그로부터 2주 후였어요. 토요일 오후였어요. 집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또 영자 씨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오키야, 너 지금 시간 있나? 급하게 할 말이 있어서. 왜? 무슨 일이야? 너희 며느리 말인데 어제 마트에서 만났거든. 그런데 하는 말이 좀. 영자 씨가 말을 망설였어요. 뭔가 안 좋은 소식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편하게 얘기해. 희수가 다른 동네 사람들한테 시댁 상가 자랑을 하더라고. 시댁에 상가 있어서 좋다. 시세도 꽤 나간다더라. 이런 식으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희수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을 했다니요. 정말로 누구한테? 마트에서 만난 김 선생님, 박 여사님도 계셨는데 다 들었어. 특히 시세 얘기를 자세히 하더라고. 몇 억 정도 한다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우리 재산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함부로 떠벌리다니요. 더군다나 남의 재산을 자기 것인 양 자랑하다니요. 그래서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 다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좀 그렇다고. 전화를 끊고 나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성격상 바로 따지고 들 수는 없었어요. 일단 남편과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한테 영자 씨가 한 말을 전했더니 남편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정말이야?
희수가 우리 재산을 가지고 자랑을 했다고? 응. 영자가 직접 들었다니까 틀림없을 거야. 남편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어. 월요일 저녁 희수가 정세와 함께 왔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직접적으로 따지기보다는 돌려서 얘기해 보고 싶었어요. 희수가 요즘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상가 얘기를 하는 모양이던데 희수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그냥 자랑스러워서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이런 좋은 자산을 갖고 계신 게 대단하다고 생각해서요. 자랑스럽다고요?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자랑스럽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런데 왜 그런 걸 굳이 남한테 얘기해? 재산 얘기는 조심스러운 거잖아. 그러자 희수가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 알아둬야죠.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라는 말이 귀에 계속 울렸어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이 된 양 말하는 희수의 태도가 충격적이었어요. 정세가 당황한 듯 희수를 쳐다봤어요. 희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부모님 살아계시는데. 하지만 희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차피 나중에는 오빠가 물려받을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이제 참을 수 없었어요.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어요. 희수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단호했어요. 희수가 놀란 듯 제게 시선을 고정했어요.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언제 재산을 물려준다고 했나? 희수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이제는 아예 불쾌하다는 듯이 입술을 삐죽 내밀었어요. 어머니,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당연하잖아요. 구식이라고요? 내가 구식이라는 거예요. 구식이 아니야. 얘의 문제야. 부모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자기 것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게 말이 되나? 희수가 코웃음을 쳤어요. 떠벌리고 다닌다니요. 그냥 동네 분들한테 좋은 시댁이라고 자랑한 거예요. 자랑은 무슨 자랑이야. 남의 재산 가지고 자랑이 뭐야.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생 이렇게 화내본 적이 없었는데요. 정세가 황급히 나서서 말렸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희수야, 너도 말을 좀 조심해. 하지만 희수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나왔어요. 조심할 게 뭐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요. 미리 준비하는 게 나쁜 건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 아이가 진짜로 우리 재산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거, 누가 언제 너희 거라고 했나? 결혼했잖아요. 오빠가 장남이고, 장남이니까 당연히 재산을 물려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요. 남편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희수야,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재산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고 너희가 미리 계산할 일이 아니야. 그러자 희수가 남편을 쏘아봤어요. 아버지도 그러세요? 요즘 부모들은 다 미리미리 자식들과 상의하면서 계획 세우시던데요. 이제는 남편까지 구식 취급하는 거예요.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은 정말 어색하게 끝났어요. 희수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정세와 희수가 돌아간 후 남편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희수가 우리 재산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느꼈어. 결혼한 지 겨우 3년인데 벌써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희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우리가 물려받을 거니까 어차피 나중에 우리 거 될 텐데요 라는 말들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희수가 시댁에 잘해준 것도 예의 바르게 굴었던 것도 모두 이런 계산이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시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가 가질 거라고 생각하다니요. 희수의 진짜 모습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희수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지도 않고 대놓고 우리 재산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어요. 희수가 정세와 함께 왔는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상가 얘기를 꺼냈어요. 어머니, 요즘 보증금 많이 받을 수 있죠. 식사 준비를 하던 제 손이 멈췄어요. 이제는 아예 예의도 차리지 않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아니, 궁금해서요. 1층 편의점이랑 2층 미용실 보증금 합쳐서 얼마나 받으세요? 정세가 깜짝 놀라며 희수를 말렸어요. 희수야, 그런 걸 왜 물어봐? 좀 그렇잖아. 하지만 희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뭐가 그래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관리할 텐데 미리 알아둬야죠. 또 그 말이었어요. 어차피 나중에 우리가 듣기만 해도 속이 뒤틀렸어요. 희수가 누가 언제 너희가 관리한다고 했나? 그러자 희수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어요. 어머니, 농담하세요. 오빠가 장남인데 당연히 우리가 물려받죠. 이젠 아예 기정사실 양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더 노골적인 말을 했어요. 그런데 임대료 좀 올리면 안 되나요? 요즘 이 동네 시세 많이 올랐던데요. 저희도 좀 나아질 텐데.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도 좀 나아질 텐데요. 우리 수입을 자기들 수입처럼 말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야? 이게 너희 건물이야? 희수가 빤히 제게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가족인데 서로 도와야죠.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한다고요. 그런데 왜 도움은 일방적으로 우리가 줘야 한다는 건가요? 정세가 어색한 분위기를 무마하려고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희수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두셨어요? 이번엔 정말 충격이었어요. 유언장까지 묻다니요. 정세가 얼굴이 새파래져서 희수를 제지했어요. 희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요즘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나중에 복잡해지면 어떻게 해요? 복잡해진다고요? 우리가 죽기도 전에 벌써 상속 분쟁을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희수는 내내 상가 관리법이나 수익성에 대해서만 얘기했어요. 마치 이미 자기 것이 된 양 말하면서요. 나중에 리모델링도 한번 해봐야겠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바꾸면 임대료 더 받을 수 있을 텐데. 주차 공간도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상가 가치도 더 올라가고. 듣고 있으니까 정말 기분이 나빠졌어요. 우리를 사람이 아니라 그냥 재산 관리자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희수와 정세가 돌아간 후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희수가 완전히 도를 넘었어. 남편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유언장까지 묻다니. 다음 날 영자 씨한테 전화해서 털어놨어요. 더 이상 혼자 끙끙 앓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영자야, 어떻게 해야 할까?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영자 씨가 한참 듣더니 혀를 찼어요. 아이고, 희수가 욕심이 많네. 시댁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며느리는 처음 봐. 욕심이 많다는 말에 더 서글퍼졌어요. 결국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도 조심해. 요즘 며느리들 무서워. 섣불리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도 있어. 영자 씨의 말에 더 막막해졌어요. 섣불리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요. 일주일 후 정세가 혼자 왔어요. 기수 없이 오는 게 언제 만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희수가 요즘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해. 정세도 희수의 행동이 문제라는 걸 아는 모양이었어요. 정세야, 솔직히 말해봐. 희수가 집에서 우리 상가 얘기를 자주 하나? 정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거의 매일 해. 임대료가 얼마인지, 시세가 얼마나 올랐는지. 나도 좀 부담스러워.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그럼 왜 말리지 않았어? 말렸어. 그런데 희수가 자꾸 나중에 우리가 관리할 텐데 뭐가 문제냐고 해. 말려봤자 소용없더라고. 정세도 희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희수 편을 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엄마, 희수가 나쁜 마음으로 그러는 건 아닐 거야. 그냥 관심이 많은 거지. 오해하지 마. 오해라고요? 유원장까지 물어보는 게 그냥 관심이라는 거예요? 오해가 아니야. 희수가 우리를 뭘로 보는지 알겠더라고. 엄마, 너무 심하게 생각하지 마. 희수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는 말에 더 화가 났어요. 가족이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정세가 돌아간 후 혼자 앉아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들마저 희수 편을 드니까 정말 외로웠어요. 가족 중에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화는 내지만 확실한 해결책을 내놓지는 못했어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는 식이었어요. 그날 밤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확 늙은 것 같았어요. 희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희수는 우리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재산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죽을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며느리와 평생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그날 이후로 며칠 동안 집안이 조용했어요. 희수도 오지 않았고 정세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었거든요. 그동안 너무 감정적으로만 반응했었나 싶어서요. 사흘 후 문득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희수의 진심을 정확히 알고 싶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마지막 의심도 있었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희수에게 전화했어요. 희수야, 시간 되면 한번 와서 저녁 먹어라. 희수가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빠랑 같이 갈게요. 그날 저녁 평상시처럼 식사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어요. 이번엔 희수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들을 작정이었어요. 희수와 정세가 와서 식사를 시작할 때 일부러 상가 얘기를 꺼내봤어요. 희수야, 요즘 편의점 매출이 좀 늘었나 봐. 사장이 그러더라고. 순간 희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마치 관심 있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요. 정말요? 얼마나 늘었는데요? 역시였어요. 다른 이야기는 별로 관심 없어 하던 희수가 상가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적극적이 되는 거였어요. 글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꽤 늘었다고 하더라. 희수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럼 임대료도 올릴 수 있겠네요. 요즘 이런 상권에서는 임대료 인상이 당연하잖아요. 또 그 말이 나왔어요. 임대료 인상. 마치 자기 일처럼 관심을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으면 그런 부분도 잘 관리해야겠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나중에 저희가 상속받으면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희수를 보면서 모든 게 확실해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우리 재산을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당연한 것처럼요. 정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희수야, 그런 얘기는 좀. 하지만 희수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왜요?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도 나중에는 저희한테 맡기실 거잖아요. 희수가 제게 확인을 구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어요. 마치 당연히 그럴 거라는 듯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구나. 우리 재산이 당연히 자기들에게 올 거라고요. 그런데 혹시 다른 계획 같은 건 없으시죠? 혹시 기부하신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순간 뜨끔했어요. 왜 갑자기 기부 얘기를 하는 걸까요? 혹시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건가요? 기부는 왜? 아니에요. 요즘 재산 많은 분들이 기부 많이 하신다고 해서요. 어머니는 안 그러실 거죠.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재산을 다른 곳에 쓸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내내 희수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봤어요. 상가 이야기만 나오면 눈빛부터 달라지는 희수의 모습을 똑똑히 봤어요. 나중에 저희가 관리하게 되면, 저희가 상속받게 되면 이런 말을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희수와 정세가 돌아간 후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확실히 알겠어. 뭘? 희수가 정말로 우리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느꼈어. 너무 노골적이더라. 그날 밤 한참 동안 생각했어요. 지금까지는 화만 냈지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희수의 진심을 확인한 이상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 진짜 정신 번쩍 들게 해줘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희수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아직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지는 정하지 못했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희수는 아마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거고요. 하지만 틀렸어요. 제가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지 모르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남의 재산을 함부로 넘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요. 그 후로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희수와 정세가 함께 저녁을 먹으러 왔는데 희수가 평소보다 더 기분 좋아 보였어요.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식사를 하던 중에 희수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편의점 사장님이 임대료, 인상 얘기 꺼내지 않으셨어요? 또 시작이었어요. 언제나 그렇듯 상가 얘기였죠.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럼 어머니께서 먼저 말씀하세요.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는데 임대료는 그대로면 손해죠. 희수가 마치 제가 손해를 보는 게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정작 신경 쓰는 건 우리 손해가 아니라 자기들이 받을 돈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임대료 올리면 저희 생활비도 좀 나아질 텐데요. 결국 나왔어요. 저희 생활비도 좀 나아질 텐데요. 라는 말이요. 우리 상가 수입을 자기들 생활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세가 당황하며 희수를 말렸어요. 희수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희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왜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돈인데 미리 늘려놓으면 좋잖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기다려왔던 순간이요. 젓가락을 천천히 내려놓고 희수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희수도 제 시선을 받으며
기대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상가?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죠. 그 상가는 이미 내 거 아니야.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희수의 표정이 굳었고 정세도 의아한 듯 제게 쳐다봤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희수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뭔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 상가는 몇 달 전에 기부했어. 희수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마치 귀신을 본 것처럼요. 기부요? 응. 지역 아이들 장학금이랑 노인센터 건립 비금으로. 정세도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언제 그런 일을? 하지만 제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어요. 너희가 상속 계산하기 바쁠 때 조용히 처리했지. 희수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어머니, 그렇게 큰 재산을 왜? 우리에게 말도 안 하고. 그제서야 희수의 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이제는 아예 숨기지도 않고 화를 내는 거였어요. 자기 재산을 뺏긴 것처럼요.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게 원래 너희 거였나? 희수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리고만 있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아들한테는 말씀해 주셔야죠. 정세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이제는 아예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분해서 우는 거였죠. 정세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정말 기부하신 거예요? 응. 이미 서류도 다 끝났고. 사실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기부한 게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희수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희수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났어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그 상가가 얼만데요. 몇 억이 넘는 재산을 그냥 기부해 버리다니. 드디어 본색이 나왔어요. 평소에 예의 바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발광하고 있었어요. 느그들 상속 계산이 불편해서. 제가 한마디 던지자 희수가 완전히 멈춰섰어요. 상속 계산. 응. 매일 상가 얘기만 하고 유언장 있냐고 묻고 임대료 올리라고 재촉하고 듣기 싫어서. 희수의 얼굴이 점점 빨개졌어요. 자기가 한 말들이 다 들켰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 게 아니었어요. 관심이 있어서. 관심. 남의 재산에 관심이 그렇게 많아? 정세가 어쩔 줄 몰라 하며 중간에서 말렸어요. 엄마, 희수야, 진정하고 얘기해요. 하지만 희수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어요. 어머니가 너무하세요. 며느리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며느리 대접받고 싶으면 며느리답게 해. 희수가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쏟으며 나가버렸어요. 정세가 황급히 희수를 쫓아갔고 남편과 저만 식탁에 남았어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정말 기부한 거야?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희수 반응을 보니까 정말 기부하고 싶어지네.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희수가 완전히 본색을 드러내더라. 그러게, 이제 가면을 벗었네. 그날 밤 정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희수가 많이 충격받았어요. 좀 과하신 것 같은데. 과해. 희수가 그동안 한 말이 과한 거 아니야? 그래도 상가를 정말 기부하시면 안 되죠. 그건 우리 가족 재산인데. 우리 가족 재산이라고요? 결국 정세도 희수와 똑같은 생각이었던 거네요. 정세야, 그 재산은 우리 거야. 너희 거 아니고.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나중에는 당연한 게 어디 있나? 누가 정해놨나? 정세도 할 말이 없었나 봐요.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희수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세요. 미안하다고요?
제가 왜 희수한테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거죠? 미안할 게 뭐 있나?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게 한 번에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희수가 그렇게 충격받을 줄 몰랐어요. 아마 정말로 그 상가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이제 알았을 거예요. 세상이 자기 뜻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흘 동안 조용했어요. 희수는 물론이고 정세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둘 다 충격이 컸나 봐요. 목요일 저녁 정세가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희수와 많이 싸웠나 봐요. 엄마, 앉아서 얘기 좀 해요. 정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진지했죠. 그동안 미안했어요. 갑작스러운 사과에 놀랐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야? 희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제대로 말리지 못해서요. 엄마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셨을 텐데. 정세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평생 아들이 제게 이렇게 고개 숙인 적은 없었어요. 처음에는 희수가 그냥 관심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도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왜 말리지 않았나? 솔직히 말하면 저도 상가가 나중에 제 몫이 될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정세의 솔직한 대답에 오히려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거짓말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하니까요. 그런데 엄마 말씀 들으니까 깨달았어요. 저희가 정말 건방졌구나 싶어서요. 건방졌다는 걸 이제야 알았나? 네. 부끄러워요. 엄마 아빠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마치 제 거인 것처럼 생각했으니까. 그날 정세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정세는 희수가 집에서 얼마나 상가 얘기를 했는지, 어떤 계산을 하고 있었는지 다 털어놨어요. 희수가 매일 상가 시세 찾아보고 임대료 계산해보고 그랬어요. 심지어 리모델링 계획까지 세워뒀더라고요. 역시 제 생각이 맞았어요. 희수는 이미 그 상가가 자기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틀 후 토요일, 희수가 정세와 함께 왔어요. 하지만 예전의 희수가 아니었어요.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도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을 울었나 봐요. 식탁에 앉자마자 희수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짜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정말 무례했습니다. 시댁 재산을 제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 죄송합니다. 희수가 머리를 바닥에 대고 절을 했어요. 평생 그런 희수를 본 적이 없었어요. 일어나. 하지만 희수는 계속 엎드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대로 있겠습니다. 한참 후에 희수가 고개를 들었을 때 얼굴에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로 상가를 기부하신 건가요? 아니야. 희수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아직 안 했어. 하지만 너 때문에 정말 기부하고 싶어졌더라. 희수의 얼굴이 다시 하얘졌어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용서는 하겠어. 하지만 기부 결정은 바꾸지 않을 거야. 어머니, 너희들 때문에 한 결정이 아니야. 내 삶을 보람되게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사실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정확한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희수에게는 확실히 못을 박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희수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상가 수입이 없으면. 그 순간 정말 어이없었어요. 아직도 우리 상가 수입을 자기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가 뭔데 우리 수입을 걱정해? 희수가 말문이 막혔어요. 상가 수입은 우리 노후 생활비야.
너희 생활비가 아니고. 하지만은 무슨. 너희는 너희 일 열심히 해서 돈 벌어. 정세가 희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희수야, 그만해.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그날 이후로 희수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상가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예의 바르게 굴긴 했지만 뭔가 위축된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정세가 혼자 와서 말했어요. 엄마, 희수가 요즘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래, 진짜로. 네. 이제는 상가 얘기 아예 안 해요. 오히려 제가 부동산 뉴스 봐도 채널 돌려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조금 안쓰러워졌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해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엄마, 정말로 상가 기부하실 거예요? 글쎄다. 아직 정하지 못했어. 희수가 정말 달라졌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세의 부탁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하지만 쉽게 결정할 수는 없었어요. 두고 보자. 진짜로 달라진 건지. 한 달이 지났어요. 희수는 정말로 달라졌어요. 시댁에 와서도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건강을 더 많이 챙겨주었어요. 어느 날 희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떻게? 결혼하면 시댁 재산이 당연히 우리 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희수의 말에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재산인데 제가 함부로 생각했네요. 이제야 알겠나? 네. 앞으로는 그런 기대 안 하겠어요.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시든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희수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확실히 예전과는 다르더라. 그럼 상가 기부는 어떻게 할까? 남편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직 기부 안 한 거야. 희수를 혼내려고 거짓말한 거야? 응. 처음에는 정말 기부할 생각이었는데 희수가 달라지니까 고민되더라고. 속이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참았던 게 다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희수도 정신을 차렸고 정세도 반성했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함부로 당하지 않아도 되고요. 희수는 이제 더 이상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거예요. 한 번 호되게 당한 게 트라우마가 되었나 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만만한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으니까요.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요. 요즘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는 생각이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보람이 있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도우미도 하고 가끔 청소도 도와드려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재산이 많으면 뭐 하나요? 진짜 소중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인데요. 지난주에 복지관 관장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님, 기부 소식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요즘 그런 마음 가지신 분이 드문데 주변 사람들한테도 제가 상가를 기부했다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사실은 아직 안 했지만요. 영자 씨도 저번에 만났을 때 말했어요. 오키야, 너 정말 멋지다. 며느리 때문에 속상했을 텐데 그렇게 결단을 내리다니. 그런가? 그럼 나 같으면 절대 못했을 거야. 너무 아까워서. 영자 씨의 말에 뿌듯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엔 아까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희수와 정세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와요. 예전처럼 자주 오지는 않아요. 아마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왔을 때도 희수가 정말 조심스럽게 굴었어요. 어머니, 뭔가 드실 거 없으세요? 제가 마트 가서 사올게요. 괜찮어. 있는 거 먹으면 돼. 아니에요. 어머니께 잘해드려야죠. 희수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이제는 재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피하는 것 같아요. 가끔은 좀 안쓰럽기도 해요. 너무 위축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이 정도는 되어야 정신을 차리겠죠. 정세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희수 편만 들었는데 이제는 제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해요. 엄마, 그동안 힘드셨죠?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저도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엄마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희 편의만 생각했네요. 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제는 남편과 함께 시내에 나갔어요. 오랜만에 둘이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했어요. 여보, 기분이 어때? 뭐가? 희수 일 정리된 기분 말이야. 남편이 웃으며 물었어요. 시원해. 정말 속이 다 시원해. 그래? 나도 그래. 이제 눈치 안 봐도 되니까 좋더라. 정말 그래요. 이제는 누구 눈치도 보지 않아요. 제 집에서 제가 주인인 느낌이에요. 오늘 아침에는 상가 관리 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1층 편의점 사장님이 임대료 인상을 문의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예전 같았으면 희수 생각이 먼저 났을 텐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니까요. 아직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죠. 요즘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해요. 우리 상가도 가격이 꽤 올랐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아요.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의 평안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녁에 복지관에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김 여사, 요즘 표정이 참 밝아졌네. 그런가요? 그럼 예전에는 뭔가 걱정이 많아 보이더니 요즘은 편안해 보여.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거울을 봐도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희수 때문에 받았던 스트레스가 다 사라졌나 봐요. 이제는 재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지는 관계만 남기고 싶어요. 진짜 저를 사랑해서 찾아오는 사람들과만 시간을 보내고 싶고요. 희수도 언젠가는 진심으로 저를 대할 날이 올까요? 계산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대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 필요는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을 거예요. 상가 기부건도 천천히 결정할 생각이에요. 정말로 기부할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든 제 마음이니까요. 오늘 밤도 창밖으로 우리 상가 건물이 보여요. 예전에는 이 건물을 보면서 희수 생각이 났는데 이제는 그냥 제가 열심히 살아온 증거 같아서 뿌듯해요. 평생 모은 재산이지만 돈보다 소중한 걸 얻었어요. 바로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요. 이제는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일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어요. 희수의 본 모습을 미리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기든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느낌이에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